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후련합니다. 왜 후련하냐? 왜 후련하냐고요? 지난 시간까지 12번에 걸쳐서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어떠한 성격이 나오고 어떠한 육체적 증상이 나오노라 라고 해서 12번에 걸쳐서 오장육부와 상관관계 가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전조 증상이 나올 때 정신 바짝 차리라고 12번에 걸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이러한 성격과 이러한 육체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라고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한 정신적 문제, 증상과 육체적 증상이 나타날 때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약 8년에서부터 10년 정도 벌써 진행된 결과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어떻게 찾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원인을 찾을 때 음식에서 찾아야 됩니다. 음식에서 원인을 찾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에서 원인을 찾으면 돼요. 그럼 쉽게 원인을 찾아. 그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중국 당나라 때 그 명의 손사막, 이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이전에 행해왔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180도 바꿔라. 반대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바꾸면 질병을 쉽게 치유할 수 있노라 라고 했어요. 전 그거 아주 대찬성입니다. 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의사와 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병을 못 고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손사막 역시 명의는 명입니다. 딱 바꾸면 고쳐져요. 한번 해보라 이게야. 의사와 약사에게 매달리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인 증상에 관한 이야기 정리해드렸으니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찾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지나온 시간에 먹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병은 쉽게 고쳐요. 그리고 그저께 한 10시 넘게 늦게 사무실 가는데 참 가슴 아픈 장면을 봤습니다. 저기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술 취한 자세로 걸어옵니다. 그 속으로 보통 사람 생각이 밤에 뭔 술을 먹고 저렇게 와. 부딪히면 뭐 멀쩡한 놈이 손해니까. 그래서 비켜간데 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걸어오는데 보니까 21~22살밖에 안 된 아가씨예요. 한참 제가 봤어요. 아가씨인데 보니까 파킨슨 유사증후군. 그래서 파킨슨 병은 쪽쪽쪽쪽 이렇게 걸지만 파킨슨 유사증후군은 발이 이렇게 갈지자로 왔다리 이렇게 걸어요. 제가 미안했습니다. 저렇게 아픈 사람을 보고 술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20살, 21살이면 지금 여기 빼닥구두 신고 이 입술에 뺀이 바르고 그냥 못내야 될 그런 시기대. 그 시간인데 그냥 이렇게 파킨슨 유사증후군의 그 나쁜 질환에 노출돼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늦출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건강 잃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그냥 돌아치고 있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잃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도 추운 날씨에 자전거 타면서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면 운동 못 하시니까 중풍 걸리신 분, 어디 몸이 불편하신 분,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이렇게 멀쩡하게 이목구비가 멀쩡한 자체가 행복이라고 했어요.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아니에요. 카톡 문자 오고 주고받고 전화 수다 떨고 또 때로는 혼자서 커피 한 잔도 먹고 또 생강차도 한 잔 주워 먹고 물도 먹고 궁시렁 떨고 이거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 거야? 왜 추운 거야? 생각나면 또 쓰고 메모하고 또 컴퓨터에 뭐 원고 쓰고 이런 자체가 행복해요. 또 때로는 언제나 46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될까 하고 번호 맞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궁시렁 떠는 그 시간들이 전부 다 행복이에요. 이게 소확행이야. 아주 소소한 것에 대한 행복이에요.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오늘 자연요리 연구하시는 그 김호순 선생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실 때 또 뭐 요리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 김장속 거기다 굴 넣고 김장산 그 김장속 그거 굴 그 버무린 거 그거에다가 또 배추속 노란 꼬갱이 그다음에 그 고추 이렇게 취각한 거 그다음에 뭐 가지 뭐 말린 거 이런 걸 또 선물 갖고 있어요. 원래 그 선물이라는 것은 반찬선자에다가 반찬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반찬을 나눠주는 거 그게 진짜 선물이에요. 무엇이 뭐 좋은 거 이런 거 나눠주는 건 난 뇌물이야 잘못되면. 그래서 자연 요리로 아픈 분들의 이런 아픔을 이렇게 치유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노라라고 하시면서 본인도 젊은 시절에 그냥 이런 음식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먹다 보니까 혈당이 뭐 450까지 오르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고쳐야 된다 해서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고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다 완치돼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이래. 지금 아주 날렵하게 정상적인 체형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치는데 많은 도움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소금이 아주 질병 치유하고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는 최고다. 그래서 소금 예찬론자가 돼 최고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천사 같은 분들이 많아요. 의료인만 천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아픔을 나누고 함께 하시는 분들 음으로 양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다 천사예요. 뭐 천사가 날개 달려가지고 뭐 휘휘 날아오는 놈만 천사 그거 아니에요. 그런 천사 같은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이 김 선생님도. 음식으로 아픔을 예방하고 치유해주는 이런 좋은 이런 일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멋있게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음식으로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해 주시는 이런 천사 같은 분이구나라고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니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교육과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하고 아쉬운 마음을 더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김 선생님도 혼자 나름대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이 음식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뵈서 고맙고 또 더욱더 건강하시고 해서 아픈 분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음식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좋은 일 오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람해 봅니다. 우선 김 선생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언론 매체들 보면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가 뭐 어쩌고 별의별 질병 이야기 뭐 어느 교수네 모신 뭐 박사네 뭐 의사네 별의별 얘기다. 근데 고치는 방법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기 검진 받아라야. 두 번째는 병은 초기에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암은 초기에 해라 해가지고 뭐 연기에 뭐 어쩌고. 근데 연기나 사기나 고치는 방법은 똑같아. 아쉬운 건 뭐냐면 예방법이 없다는 거야. 치료법 백날 해봐야 미국의 치료 정책의 실패 정책 중에 하나가 치료 정책이에요. 암 치료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야. 예방법에 중점을 더 써야 되고 그 의료법 중에 미국의 정책 중에 실패한 정책이 그거예요. 지금 예방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매체는 힘들어요. 보기 힘들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하늘도 놀랄 일입니다. 허준이에요. 허준.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침이병 지질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거는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로? 음식으로. 서양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는 뭐라 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건 질병이 발생한 다음의 이야기야. 그런데 허준의 동의보감, 이 허준은 뭐라 하냐면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려라. 히포크라테스보다 몇 발 앞서간 이야기야. 그게 침이병 지질이야. 건강한 사람들이 이건 가슴에 박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침이병 지질. 건강할 때 지켜라. 그거 안 지키다가 병이 나서 그때 그거 고칠 걸 예방할 걸 그렇게 할 걸라고 껄껄껄하고 후회하면서 죽는 게 이 얘기를 했잖아. 아픈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침이병 지질. 아시겠어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게. 뭘로? 음식으로. 다스리라. 그리고 현대의학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치료의학에서 뭘로? 예방의학으로. 또 뭘로? 건설의학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건강을 설계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동에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서 바로 설계해서 웬만한 질병은 알아서 고쳐야 돼요. 알아서 치료해야 되고 부러진 거는 병원에 가서 힘을 빌리지만 그런 예의가 동의보감에 또 나옵니다. 심자 일신지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약 70%가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교, 욕심, 미움, 분노, 원망, 그냥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니까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심자 일신지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성인병. 사람이 잘못해 생긴 병이야. 그래서 인주병이라 지 스스로 만든 병이야. 이런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인신유일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신유일국. 이건 뭐냐면 건강을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스려라. 무엇으로? 음식의 맛으로. 어떤 걸로? 쉬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떫고 한 6가지 맛으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스려라 이게. 그게 인신유일국이야. 심자일신지주. 이걸 통합해서 한 얘기. 침이병 지질이야. 근데 현대의학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해서 먹어라. 뭘로? 병이 발생한 병을 부르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을 줄이고 그게 50% 차지하니까.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을 먹으라. 생식, 생채식, 그 다음에 발효음식 이런 음식으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그냥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젠 자연스러운 얘기잖아요. 엊그저께 서울대 무슨 의사가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다 바로 얘기한 그런 인터넷 떴더만. 그건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먹는 음식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 것이다, 다 볼 수 있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침이병 치질이 더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리고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자고 오늘 또 침 튀기면서 또 강조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픔 없이 살아갑시다. 화이팅!